안녕하세요. 회생에틱 김웅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면 대체로 생활비, 금융기관 채무 변제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 도박, 가상화폐, 지인 채무 변제에 대출금을 사용했으면 문제가 됩니다. 법원은 주식, 도박, 가상화폐로 손실본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존공고를 내립니다. 지인 채무 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식 투자의 경우 법원은 손실액이 아니라 투자액 전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주식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 즉 회수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시면 손실액만 반영하면 됩니다. 이 법원이 시키는 대로 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개시결정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면 손실액이 큰 경우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과연 주식투자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마땅할까요? 저는 도박과 달리 주식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대통령 후보가 올해 2022년 새해 첫 일정으로 어디를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두 분께서는 올해 1월 3일 월요일 오전 여의도에 있는 한국증권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까지 했고요. 한마디로 현대사회는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주식 투자를 맹렬히 권유하고 있는 주식 투자 사회입니다. 여기에서 일부 소액 투자자는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본전이 아까워서 더 큰 투자를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금융권이 장려한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 투자는 도박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 손실금은 도박과 달리 청산가치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주식 투자 손실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할 때 주식 투자 내역을 투자액, 손실액, 회수액으로 정리한 도표와 주식 투자 내역과 회수액 사용처를 소명하는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처음에는 투자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했다가도 자세한 내역을 소명하면 손실액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2차 보존 권고를 냅니다. 법원의 2차 보존 권고에 대해서는 주식 투자 내역과 회수금 사용 내역을 모두 소명하였고 현재 주식 투자 잔액이 없으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변제율이 너무 낮다는 등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서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등 온갖 엄포를 놓으며 변제율을 올리라고 3차 보존 권고를 내립니다. 이 3차 보존 권고에 대해서는 이 변제율을 올리면 변제금 납부가 힘들어서 개인회생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개인회생을 실패하면 결국 채권자에게도 손해가 되니 선취해달라는 취지로 채무자가 이 정성껏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대체로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회생위원은 변제율을 올리라고 또 보존 권고를 내리거나 심지어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양보하셔서 변제 기간을 늘리시든지 또는 계속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든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각될 수 있다는 법원의 엄포 때문에 변제 기간을 안 늘리고 저항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술서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도 쉽게 기각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즉시 항고를 하여 상급법원에 올라가면 기각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주식 투자라고 하기 좀 어려운 뭐 리딩방을 통한 뭐 간접 투자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네. 이런 경우에도 뭐 동일하게 소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뭐 사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소명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상적인 방식으로 보정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도박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사기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다 손실보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내가 사기당한 피해자다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선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럼 먼저 사기 고소 같은 것들이 예, 맞습니다. 예, 먼저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기를 당했다 먼저 고소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 예, 예. 그러면 그 고소를 했다라는 뭐 증서 같은 걸 받아서 개인의 고소한 신청을- 사실 확인서라든지 예, 예. 그것도 내야 되고 또 고소장 그 내용 고소 내용도 같이 함께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본 금액이니까 당연히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주식 투자로 손실 본 경우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가상화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가상화폐도 비슷할까요? 가상화폐는 그 주식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경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상화폐는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고 가상화폐를 국가가 장려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투자 형태보다는 약간 투기 쪽, 도박 쪽이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손실로 법원의 압박이 거세더라도 제가 안내한 방법으로 대응해 보십시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일부 양보한 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희의 입장이 관철되었습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는 신중히 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AT 김웅 변호사입니다.